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스무스 퀀트라는 논문이고요. 어, 원래 퀀타이제이션, 저도 퀀타이제이션을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, 주로 저는 모델 만들고는 쪽에 있다가, 최근 들어서 이제 좀 LLM도 오픈소스로 많이 돼갖고, 이제 어떻게든 이제 회사의 GPU로 좀 이제 모델을 돌려봐야 되니까, 그 과정에서 찾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퀀타이즈된 이제 모델들이 조금 그나마 메모리적으로 좀 괜찮아가지고 이쪽에 개인적으로 좀 퀀타이제이션을 조금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. 이제 그러다가 오늘 한번 조금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자 본 논문을 골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스무스 퀀트랑 좀 이제 AWQ, GPTQ까지 조금 해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최근에 회사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일단은 스무스 퀀트만 이번에는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세 줄 요약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좀 이제 세 줄로 그냥 간단하게 무슨 논문인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이제 학습이 끝난 다음에 모델을 이제 줄이는 방법인데요. 이제 얘네들은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전부 다 이제 인트 파일로 이제 줄이게 됩니다. 그리고 얘네들이 좀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액티베이션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액티베이션을 줄이는 게 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웨이트로 조금 좀 이제 어려운 거를 좀 넘겨가지고 조금 그걸 완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결과로 좀 돌려봤었을 때 아마 FP16이랑 비교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대비 당연히 8비트로 줄었으니까 메모리는 2배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인퍼런스 속도를 비교했을 때 한 1.56배 정도 조금 빨라졌다고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사실 이거 이야기를 하려면은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퀀타이제이션도 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논문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퀀타이제이션 논문들 중에서 다루는 것들이 이제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래서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은 좀 말 그대로 뭔가 리니어한 걸 사용을 하는 이제 사용을 해서 좀 이제 줄이는 건데요. 여기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인테저 값들, 인테저 정수 값들의 이제 범위이고 위 R 표현된 부분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 레인지인데요. 저희가 플로팅 포인트를 어떤 특정한 범위의 인테저로 줄이기 위해서 좀 다음과 같이 좀 어떤 스케일링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인트 값들 중에서 이제 0점에 해당되는 부분, 그 이제 플롯에서 결국에는 0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얘네들도 조금 같이 잘 사용을 해가지고 줄여줘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의 좀 특징이고 일종의 약간 리니어 매핑,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니어 퀀타이제이션 하면은 인테저에서 좀 리얼 넘버로 이제 보내는 그런 그런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 식이 좀 정해진다고 합니다. Q가 이제 어떤 인테저 값이고 R이 이제 실수 값인데 정수 값에서 제로 포인트를 좀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매핑 스케일링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리얼 넘버로 보낼 수가 있고 또 이제 리얼 넘버에서 또 이제 인티저로 보낼 때에는 이거 이제 거꾸로 이제 Q에 대한 걸로 식을 풀어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제로 포인트가 그 0인 상황, 그러니까 시메트릭하다라고 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시메트릭한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 이때의 특징은 이제 제로 포인트가 0이고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정해져 있는 동등하게 약간 대칭되어 있는 상황을 약간 시메트릭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제 합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시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민 값이랑 맥스 값이 이제 크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 값의 크기랑 이제 맥스 값의 크기를 동일하게 가져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씌워주면은 대칭적으로 될 수 있게 대충적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좀 어떤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이고요.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이 식에서부터 사실은 제로 포인트는 여기서는 0으로 그냥 아예 0으로 잡아버려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다음과 같이 조금 식이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.
그 대부분의 좀 퀀타이제이션 방법들이 대부분 이 시메트릭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을 일단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냥 리니어래요. 사실은 트랜스포머에서 제일 거의 대부분 리니어 레이어인데 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가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어떤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아웃풋 Y를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사실 리니어 레이어 역할인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이제 앞에서 봤던 식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플로팅 포인트를 가진 Y 값은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퀀타이즈된 이제 Y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얘랑 저희가 알고 스무딩 이 팩터를 죄송합니다. 스케일링 팩터를 알고 있다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원래 Y 값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저희가 X랑 W가 좀 퀀타이즈된 버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들이 있다면은 뭐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앞에서도 이제 뭐 스케일링 팩터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스케일링 팩터를 구할 거냐가 일단은 이제 좀 질문으로 조금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 이 스케일링 팩터를 구하기 이전에 일단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조금 약간 까고 있는 부분이 뭐 제로 퀀트라든가 LLM 인트팔 같은 이런 예전에 퀀타이제이션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인트팔 잼 커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케일링 팩터를 지금 아우터 디멘전, X에 대한 아우터 디멘전, 그 토큰 디멘전에 대한 그 퀀타이제이션, 그 다음에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채널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이렇게 두 개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러하게 방법을 좀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액티베이션을 퀀타이제이션 하는데 아웃라이어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. 그래서 조금 퀀타이제이션 했었을 때 조금 퍼포먼스가 좀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약간은 조금 까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드는 게 왜 액티베이션이 퀀타이제이션 하기 어려운가? 그리고 그러면은 스무스 퀀트에서는 이거를 깠으면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방법이 나왔을 건데, 그럼 얘들은 이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가 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조금 해결하려고 했는가?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저자들이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인으로 좀 크게 박아놓은 그림인데요. OPT13B라는 모델, 이거 아마 메타에서 나왔던 모델인 것 같은데요.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었었는데, 여기 쪽이 이제 토큰 디멘전이고요. 이쪽이 아웃풋 채널 디멘전인데, 그 토큰 디멘전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값들을 조금 비교를 해봤었는데, 토큰 디멘전끼리는 사실은 토큰 디멘전끼리보다는 이 채널 디멘전으로 뭔가 값이 튀는 애들이 좀 이제 종종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 아웃라이어의 범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잘 줄일 수 있을까, 잘 퀀타이제이션 할 수 있을까, 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이 아웃라이어들을 어느 정도 약간 스무딩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스무딩을 해갖고 너무 아웃라이어들이 너무 큰 값을 가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약간의 스무딩을 진행을 하고 이 스무딩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런 컴퓨테이션하게 좀 계산되는 부분을 웨이트에 조금 전가를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좀 수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앞에서 좀 퀀타이제이션 관련해서 좀 다음과 같이 좀 그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아웃풋 Y 값을 얻으려고 할 때 이때의 Y 값은 아마 그 퀀타이제이션 된 값이라고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했을 때 저희가 들어간 입력 혹은 액티베이션, 여기서 말하는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액티베이션과 좀 W가 있을 때 얘네들을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요 식에서 살짝씩만 이렇게 옮겨가지고 오면은 수학적으로는 그게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설계를 해버리면은 저희가 채널에서 액티베이션 경우에는 채널 단위에서 좀 이런 아웃라이어가 났었는데 이런 채널 단위에서 좀 스무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
라고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X 인풋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기를 결국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줄이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크기를 최대 크기를 1로 하고 뭐 최소 크기를 0으로 한다든가 0부터 뭐 100까지 있으면 0부터 1까지 줄이는 거는 이제 그 100을 솔직히 나눠주면은 0에서 1까지의 범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각 채널마다 저희가 이제 채널 인풋인데 채널마다 좀 큰 값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눠주면은 좀 어느 정도 스무딩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좀 퀀타이즈 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제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웨이트 관점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S가 앞에서는 이제 X 인풋에 대한 뭐 그 스케일링 팩터, 그 다음에 웨이트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가 구분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스케일링 팩터로 가는데 뭐 다이어고널의 인버스면 사실은 이거는 거의 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나눠주는 꼴이 되고 그러면은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최대 크기를 나눠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크기 좀 퀀타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아웃라이어 없이 좀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총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.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SJ가 각각의 인풋 토큰 디멘전에 대한 맥스 값 분의 각각의 웨이트 채널마다의 인풋 채널마다의 맥스 값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스케일링 팩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알파라는 값을 조금 이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알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알파라는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이제 X에 대한 좀 스무딩을 웨이트 쪽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또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은 이 SJ라는 값들을 이제 어떻게 얻어야 되고 그러면 그 각각의 SJ가 뭐 XJ, WJ를 구했다고 치는데 그때에 맞는 이제 알파를 또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코드를 조금 봤는데 코드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조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선 본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됐던 데이터셋 일부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칼리브레이션 셋으로 썼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SJ라는 스케일링 팩터를 좀 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인풋 그리고 이제 웨이트마다의 채널 디멘전 그 토큰 인풋 입력 관점에서는 토큰 인베딩 관점 인베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는 그 들어오는 인베딩 디멘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맥스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일단 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. 그래서 이 SJ랑 SJ를 제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XJ와 WJ의 맥스 값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적용을 해보면은 S 값을 저희가 스케일링 팩터를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케일링 팩터 가지고 한번 그냥 가짜로 GitHub 구현에서는 페이크 퀀타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퀀타이제이션 한번 진행을 시켜봅니다. 그리고 그 시킨 애 가지고 원래 실제 모델이랑 얘랑 어느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는지 뭐 PPL이라든가 그런 거 PPL과 NLL 봤던 것 같아요. 그 두 개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면서 이런 스무딩 팩터를 좀 정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각각의 레이어에 맞는 SJ들 그 다음에 알파 스무딩 팩터 알파를 일단은 구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인퍼런스를 진행을 할 때에는 오프라인 과정에서 그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 가지고 저희가 SJ와 알파를 통해서 웨이트 매트릭스와 액티베이션 나오는 값들을
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플로트 16이나 32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int8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. 이 교체한 다음에 실제로 인풋이 들어오는 것들은 결국엔 대부분이 아마 퀀타이즈드 안 된 값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때 인퍼런스 할 때마다 이제 온더 플라이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서 교화값을 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논문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앞에서는 액티베이션이 어려워가지고 얘는 이제 인풋 채널 펄 채널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서는 갑자기 이제 웨이트는 펄 텐서 그다음에 액티베이션은 펄 토큰 다이내믹을 쓴다고 해서 약간 뭐지 했었었는데 여기 아마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입력마다 어떻게 이제 웨이트랑 뭐 액티베이션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좀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대부분이 아마 우리께 다른 애들보다 잘한다. 그리고 다른 모델들에서도 다 잘 통한다라는 이게 논문이 그 실험 결과들이어가지고요. 사실은 좀 중요하게 조금 본 것만 가지고 왔었었고 일단은 OPT 175B에 대한 기준으로 요 벤치마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봤었었고 FP16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이제 각각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8비트로 줄인 거 제로 퀀트 인트 8, 그 다음에 다른 스무스 퀀트 방법론들 해가지고 조금 비교를 한 거였는데, 요거 대비, 그래도 스무스 퀀트가 LM 인트 8에서는 조금 높긴 하네요. 요것보다는 그래도 스무스 퀀트 O3, 그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전부 다 텐서 레벨에서 들어오는 텐서 레벨에서 조금 이제 가장 큰 값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퀀타이제이션 진행해 준 게 0.1% 뭐 어큐러시 기준으로는 제로샷 벤치마크에서는 그렇고 PPL은 사실은 인트팔이 더 좋네요.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메모리랑 이제 레이턴시 관점에서 조금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퀀스 랭스가 길어지면은 뭐 레이턴시도 당연히 길어지고 메모리 먹는 것도 조금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FP16으로 모델을 이제 올린 거랑 이제 스무스 퀀트로 올렸던 것을 비교해 봤었을 때 뭐 레이턴시가 그 FP16보다는 훨씬 줄었고 메모리 사용량도 그에 비해서는 거의 조금 안 되게 절반 수준으로 잡히는 것들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.